너 오늘 임신하면 어떨 것 같아? 논업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겠네요? 각각의 피임 효과는 99% 이상입니다. 친구야, 보고 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벨바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당연하지 않아 캠페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상담 도와주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임 고민 오늘 저에게 털어놓으세요. 여기는 당연하지 않아 이야기 캠핑장. 이런 솔직한 토크에 맛있는 음식이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은 잠시 식단 있고 저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같이 치팅해요 우리. 그럼 한 입 먹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저니까. 저희가 촬영 전에 미리 피임 고민을 받아봤어요.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피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겠죠? 이 중에서 세 가지 고민을 뽑으셨죠? 첫 번째 사연은 뭔가요? 바로 진례 사정하면 임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듣기만 해도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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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솔직하게 고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친구 얘긴데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피임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임신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콘돔도 안 하고 지뢰 사정? 그렇게만 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장 임신이 되어도 괜찮대요? 본인은 임신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여성의 평균적인 임신 확률은 85%나 돼요. 과연 임신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서는 진례 사정을 피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관계 중에 계속 나오는 쿠퍼액 속에도 정자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친구는 피임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피임법을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좀 더 강하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 너 오늘 임신하면 어떨 것 같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쓰는 콘돔이 피임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착용을 하면 피임 효과는 90% 이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실패율이 18%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용이 중요합니다. 또 콘돔은 성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콘돔도 완벽한 피임법은 아니네요. 임신이 안 되는 완벽한 피임법은 정녕 없는 건가요? 논업 없습니다. 더 완벽하게 피임을 하려면 남성은 콘돔을 사용을 하고 여성은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피임 방법을 결정을 해서 이중으로 피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을 친구분에게 꼭 보여주세요. 지뢰 사정만 하는 관계 당연하지 않아요? 친구야, 보고 있지? 아, 정말 행복한 촬영이네요. 두 번째 사연은 뭔가요? 바로 사후 피임약이 궁금해요입니다. 두 번째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후 피임약이 궁금하시다고요? 가끔 피임 제대로 안 하고 사후 피임약 먹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임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서요. 아, 너무 좋은 친구들 아닌가요? 사후 피임약은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하고요. 그야말로 성관계 후에 응급으로 임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약이에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피임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후 피임약은 배란이라든지 나팔관의 운동성 그리고 자궁 내막을 변화시켜서 임신 가능성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약에 따라 다르지만 늦어도 관계 후에 72시간 또는 120시간 이내에 먹는 약들이 있고요. 성관계 후에 빨리 먹을수록 임신 가능성을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보통은 12시간 이내에 복약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먹으면 임신 위험이 50% 이상 증가되기도 하고요. 너무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죠. 고용량, 고농도의 호르몬으로 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요. 응급피임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임신 가능성을 75% 정도만 낮춰주게 돼요.
그리고 사후 피임약이 모든 임신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예방하려면 사전 피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구 피임약 같은 거요? 경구 피임약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경구 피임약의 일반 피임 효과는 91%예요. 저도 피임약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무서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임신이 안 된다는 계단도 있어요. 오해인데요. 복용을 중단하면 보통 다음 달부터 임신 시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피임약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피임약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주의사항도 알아야 되니까요. 반인님들 피임약 아무거나 고르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은 경구 피임약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임약을 결정하기 전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콘돔이랑 피임약 말고 다른 피임법이 궁금해요 하셨어요? 와, 이건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세 번째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궁금하신 피임법이 있나요? 제가 프리랜서라 밤낮이 바뀔 때가 많다 보니 피임약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오래 유지되는 피임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저 몇 개 알아요. 팔에 시술하는 거랑 자궁이 시술하는 거요. 장기 피임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피임 주사제도 있고요. 바베바님께서 말씀하신 피하 이식제 그리고 자궁내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사제는 한 번 맞으면 3개월 정도 피임 효과가 유지가 되고요. 피임 효과는 94%예요. 피하 이식제는 3년이고 자궁내 장치는 종류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이 유지가 되고요. 각각의 피임 효과는 99% 이상입니다. 피하 이식제가 그 팔에 시술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이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팔 피부 아래 이식을 해요. 그 플라스틱에서 소량의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자궁 입구 쪽에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자궁내 장치는 자궁 안에 수술하는 거죠? 네, 구리루프랑 자궁내 시스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저 들어봤어요. 구리루프는 구리 성분이 자궁 내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고 정자의 활동을 억제해서 피임이 되는 거고요. 자궁내 시스템은 매일 소량의 호르몬이 방출되게 되는데요. 자궁 입구 점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해서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서 피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란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답니다. 저 몸에 시술하는 피임법 관심은 있는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 아프진 않을까요? 사이즈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이즈가 큰 줄 알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PI 식재 같은 경우는 한 4cm 정도, 그리고 자궁내 장치 같은 경우는 3cm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크기고요. 시술도 10분 내로 간편한 편이고요. 혹시 미리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첫 몇 달간은 불규칙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궁내 시스템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안에 그 출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피하 이식제 같은 경우는 3개월 후에 출혈이 반 정도에서 감소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간혹 여드름이나 체중 증가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각각의 증상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하세요. 피임 얘기하는 것도 은근히 재미있는데요? 저 역시 남들 하는 피임법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잘 모르고 하는 피임, 남들 따라하는 피임 당연하지 않아요. 본인한테 맞는 피임법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피임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셔서 꼭 상담 받으셔야 돼요. 피임에 대한 당신의 따져봄을 응원합니다. 당연하지 않아 캠페인 안녕!